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과 패전의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춘계 대공세를 위해서 50만 대군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매입했고 중국의 고고도 정찰기구가 주요 공군 및 해군기지를 통과했는데 이 고고도 정찰기구가 미국에 대한 EMP 공격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방송에는 또 광고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스피츠네이겔이 미국 경제가 매일 확률이 증가하는 제3차 세계대전 때문에 엄청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피츠네이글의 투자 스타일이 본질적으로 비정통적이지만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사는 그의 유니버셜 인베스트먼트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초기 가치의 3에서 5배를 창출했다고 언급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었을 때 2020년 1분기에 그의 수익률이 무려 4000%였고 그의 펀드는 2015년 플래시 분기에서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보도해서 스피츠네이글이 비정통적이지만 매우 성공적인 투자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다가오는 재앙적 붕괴에 대한 그의 예측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스피츠네이글은 지난 10년 동안 그를 따르는 투자자들에게 똑같은 예측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심각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920년대 후반보다 더 큰 시장 결과를 초래할 금융 역사상 가장 큰 틴더박스 시한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공황 스타일의 전멸을 예측하는 스피츠네이글은 구체적인 붕괴 시간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붕괴의 의도적 지연이 궁극적 붕괴의 심각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통화 및 재정 소방관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금융화재를 진압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관되고 냉철한 수학적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러한 묵시적 예측에서 그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연준을 폐지하고 근본이자를 부활해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전 대통령 후보 론 폴 상원의원과 절친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을 사거나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서 보유하다가 붕괴한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와 회복하면 팔라고 조언하지만 스피츠네이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일이 발생해도 최악이 지나면 시장이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러시아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우크라이나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아마도 당신은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러시아 침공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패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러시아 침공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피츠네이글이 예측하는 경제적 묵시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 경제 붕괴가 체계적이고 재앙적이라면 재건할 미국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과거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체계적 재앙적 붕괴 이후 누가 권력을 잡아도 자유로운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고 자유와 개인주의를 존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스피츠네이글이 예측한 대로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에 50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크렘린 군대가 대규모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경에 더 많은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세이 레즈니코프는 푸틴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50만 명의 병력을 집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을 발표했지만 우리가 평가한 바에 따르면 국경에 있는 군대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 유리 세크는 목요일 MBC 뉴스에 우리는 러시아를 패배시킬 때까지 새롭고 또 다른 공세의 위협이 남아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이 동쪽과 남쪽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크는 그들의 주력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곳 아마도 바흐무트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최근 대국민 전역 비디오 연설에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러시아가 2월 24일 침공 1주년에 어떤 성과를 보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벨라루스에서도 러시아군이 맹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다닐로프 국방장관은 이번 주 영국 언론에게 러시아는 최대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훈련을 하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은 서방의 주력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전에 동부 바흐무트에서 승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한 미국이 패전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실존적 위협에 처할 것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고 결국 스피츠네이글이 예측한 대로 주식시장 붕괴가 시작될 것이고 자유와 개인주의는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이 2015년 12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트럼프가 졸업한 뉴욕 육군 사관학교를 1,600만 달러에 매입했고 2년 후에 플로리다의 멜버른시에 있는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플로리다 프리파라토리 아카데미를 매입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은 미국의 농지와 기업을 놀라운 속도로 강탈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이 미국인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존중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고도 정찰기구가 미국의 실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논평은 미국을 가로지르는 중국의 정찰 열기구가 EMP 공격을 위한 모의 실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에 의해서 유발되는 EMP 전자기 펄스 공격은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기기를 못쓰게 만들고 전력 설비를 무력화시키고 은행을 마비시키고 결국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워싱턴 시크릿 컬럼의 폴 베다드는 중국이 이번 주 산악의 군사기지 위에 떠올린 것과 같은 고고도 풍선은 미국의 전기시설에 대한 비밀 핵공격을 위한 핵심 전달 플랫폼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폭탄 투하를 위해 사용한 스파이 풍선은 이제 훨씬 더 정교해졌으며 최대 20만 피트 상공을 비행하여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대기권에서 소형 핵폭탄을 터뜨려 수십 개 주에서 전기 그리드를 파괴하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MP 전문가 데이비드 스터큰버그 공군 소령은 고고도 풍선은 몇 달 만에 설계, 제작 및 발사될 수 있고 수백 파운드의 무기가 고고도로 운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